안녕하세요, 이병진입니다. 볼보입니다. 볼보의 가장 큰 SUV죠. XC90입니다. XC90 나온 지 좀 됐는데 왜 가져왔느냐, B6라는 트림명을 달고 등장한 XC90입니다.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은 볼보 XC90 B6 모델입니다. 기존에 디젤 엔진도 있었고 터보 가솔린 모델도 있었는데 그 모델들이 다 단종이 되고요. 이 B6라고 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품은 이 모델로 합쳐진 거죠.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만나볼 수 있는 XC90은 파워트레인이 이 B6라고 하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품은 이 모델과,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XC90 PHEV, 전기차처럼 다니는 그런 XC90입니다. 두 가지로 딱 파워트레인이 통일이 됐고, 그래서 뭐 선택하실 때도 그냥 간결해졌습니다. 슈퍼차저와 터보가 합쳐진 2.0 가솔린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품은 XC90이냐,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XC90이냐,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시면 됩니다. 볼보에서 가장 큰 SUV답게 덩치가 좋습니다. 길이는 5m가 조금 안 되고요, 폭도 2m가 조금 안 되고, 휠 베이스는 3m 언저리 있으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크기 자체는 넉넉하죠. 높이는 1770인가 그렇습니다. 뭐 디자인적으로 달라지거나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. 저 토로의 망치라고 하는, 지금 제가 방향지시등을 일부러 켜놓은 상태인데요, LED 헤드램프고요, 그리고 저 주간주행등과 방향지시등을 겸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. 이런 형태입니다. 볼보 엠블럼도 좀 달라졌습니다. 3D 엠블럼, 여기 안에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. 정직하고 네모난 이 프론트 그릴, 이게 보면 이렇게 좀 안쪽으로 각을 한번 잡고 안으로 좀 집어넣어서 입체적인 앞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범퍼 아래에 안개등이 있는데 그 위에는 그냥 이 크롬으로 포인트를 줬네요. 헤드램프를 세척하는 워셔 노즐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. 이 B6 모델이 되면서 휠 디자인이 좀 달라졌습니다. 다이아몬드 커팅 휠 21인치 컨티넨탈 프리미엄 컨택트 6 27540R 21인치입니다. 꽤나 양산 모델에서는 큰 사이즈인데 덩치가 워낙 큰 SUV다 보니까 적당한 느낌입니다. 네. 옆모습은 단정하죠. 사이드 캐릭터 라인도 정직하게 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고, 커다란 저 창문 테두리도 크롬으로 장식하고 있고요. 그 아랫부분 여기에도 크롬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. 크롬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썼죠. 뒤에도 역시 크롬으로 좀 포인트를 줬습니다. XC90 B6 AWD라고 해서 배치도 정직하게 달고 있고요. 뭔가 뭐 군더더기를 더하거나 각을 뭐 막 디테일하게 줘서 멋을 부리거나 그런 기교가 없이 정직하고 단순한데도 듬직합니다. 세로로 긴 테일 램프도 여전하고요. 방향지시등을 켜면 이렇게 아랫부분, 이 부분에서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네요. 머플러는 듀얼입니다. 양쪽으로 이렇게 머플러가 있고, 저 머플러 팁 안쪽으로 배기구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. 비록 2.0 가솔린 모델이지만 300마력을 내고요,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필요에 따라서 약 14마력 정도 힘을 더해줍니다. 자, 뒷공간 한번 보고 가시죠. 전동이고요. 3열까지 모두 지금 펴놓은 상태라서 이 상태의 뒷공간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. 법적으로 의무 설치해야 될 소화기도 달려있고, 양쪽으로 쇼핑백 거리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. 맥스 5kg까지 지탱이 가능한가 봐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참 깨알처럼 표시해 두는 세심함,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. 자, 이 바닥을 들어 올려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예비 타이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3열 시트를 한번 접어 볼까요? 등받이 뒤에 접는 레버가 있고, 레버를 들어 올려서 앞으로 밀면 됩니다. 이 레버를 들어 올리면 이 머리 받침대가 자동으로 접혀지면서 2열 시트를 최대한 뒤로 등받이 각도를 밀어놨더니 폴딩이 안 되네요. 조금 세워 볼게요. 2열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은 여기 수동입니다. 자, 저쪽 반대쪽도 적당하게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. 자,
수동으로 아예 접혔네요. 3열 시트를 접으면 완전히 평평하고 틈새 같은 게 벌어지는 것도 없습니다. 1열과 2열 해서 5인승 구조로 하고 이 뒷공간 3열 시트를 접고 다니면서 더 여유 있고 넓은 짐 공간으로 활용하면 더 효율성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참고로 이 B6가 추가가 되면서 기존의 T6 모델 대비 약 260만원 정도가 저렴해졌어요. 9,290만원입니다. 옵션을 덜어냈거나 뭐가 안 좋아졌거나 원가 절감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옵션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고 새로운 파워트레인인데도 불구하고요 내린 이유는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을 다 이 B6로 대체를 하면서 디젤 모델은 조금 더 저렴했잖아요. 와, 촬영 중에 새똥이 깜짝 놀랐습니다.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을 더해서 그래서 적당하게 가격을 좀 낮췄다고 합니다. 바우스 앤 윌킨스 노란색 콘으로 바뀐 새로운 사운드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. 이 무선 충전 패드도 추가가 됐습니다. 여기. 그리고 미세먼지 PM2.5 농도까지 깨끗하게 걸러준다는 초미세먼지 공기청정 시스템도 들어갔습니다.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. 통로입니다. 3열의 2인승 시트는 저 방석 부분 자체가 작고요. 각도도 좀 많이 등받이가 서 있어서 불편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좁습니다. 자, 지금 들어와서 앉아봤는데요. 유리창 자체의 크기는 큰 편이고 필러에도 에어 벤트 그리고 이 옆쪽으로도 송풍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 컵홀더까지도 마련을 해놨습니다. 그러니까 비록 3열이 좁기는 하지만 신경을 좀 많이 쓰긴 썼어요.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개방감이 꽤나 좋은데 3열에 앉으면 그 개방감의 혜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머리 공간은 괜찮은데 발 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그냥 3열은 평소에는 접어놓고 다니시면서 좀 더 1, 2열을 여유 있게 쓰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. 최대한 눕혀보면 약 이 정도의 각도 차이가 납니다. B필러에도 이 송풍구 있고 열선 시트 3단계로 들어가 있고요. 터치 공조장치 있습니다. 자동. 보통 에어벤트가 가운데에 있을 때는 뭐 이쪽이나 뭐 이렇게 있는데 꽤나 위를 바라보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네요. 2열에 앉았을 때의 개방감은 좋습니다. 이 머리 뒤쪽까지 넘어가는 정도로 파노라마 글라스가 파져 있어서 그래서 2열에서의 개방감은 참 좋아요. 디지털이지만 정직하고 직관적인 계기판, 세로로 긴 터치 모니터, 이 안에서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. 앞좌석은 통풍 열선 3단계 들어 있습니다. 근데 이 통풍을 켜면 생각보다 이 팬 돌아가는 소리가 크더라고요. 크게 들립니다. 뭐 250년 전통 오레포스사라고 하는 크리스탈 제조 스웨덴 회사가 만든 기어 노브 있고 돌려서 껐다 켰다 하는 시동 버튼이 있고요. 다이얼이죠. 시동 다이얼 있고 여기 드라이브 모드 눌러서 돌리면 선택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. 무선 충전 패드인데 이게 좀 그립감이 좀 있기는 해도 이게 고정이 잘 안 돼서 불편하긴 합니다. 컵홀더 2개 정직하게 있고 시트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쿠션감은 별로 없어요. 하지만 탄탄하고 다부지게 바른 자세를 이 시트가 만들어 주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. 뭐 옆구리, 허벅지 옆, 그 다음에 이 방석 길이 이런 것들까지 다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XC90 B6 주행을 좀 시작하겠습니다.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제일 크죠. B6 기존에 없던 모델인데 이제 볼보가 전동화를 선언하면서 더 이상 순수한 내연기관 엔진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. 그러면서 볼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는 기존의 디젤과 가솔린 모델은 없어졌고요.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XC90은 두 가지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B6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터 제너레이터 통합형 모터가 추가가 돼서 48V 배터리가 그걸 구동을 하죠. 필요할 때마다 뭐 출력도 좀 약 14마력 정도 더해주기도 하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고 뭔가
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합니다. 시동을 걸 때부터도 좀 느낌이 달라요. 지금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. 시동을 걸면 보통 다른 차들은 힘차게 부르릉 하고선 걸리고 아이들링이 공회전할 때 RPM이 떨어지잖아요. B6 X90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시동이 걸려요. 보여드릴게요. 네, 지금 뭐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시동이 그냥 스르륵 하고 잠에서 깨는 것처럼 그렇게 시동이 걸립니다. 그 실내로 뭐 유입되거나 뭐 느껴지는 그런 진동과 소음은 거의 없습니다. 이 엔진 자체가 조용한 엔진은 아닙니다. 타보면. 근데 실내 정숙성 같은 걸 많이 신경을 써놔서 확실히 가장 큰 SUV, 가장 비싼 SUV답게 그래서 이 실내에서 느끼는 뭐 소음이나 그런 것들은 크게 없습니다. 앞유리도 보면 이중 접합유리, 차음유리 사용했고요. 이 크리스탈 기어 노브 뭉툭하고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. 그 기어 노브의 방식도 좀 특이하죠. 한번 아래로 당기면 보통 D잖아요. 근데 N으로 들어가고요. 여기서 한번 더 당기면 D, 한 번 더 당기면 매뉴얼 모드입니다. 패들 시프트 같은 건 없고요. 여기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젖혀가면서 8단 자동 변속기 수동처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. 위로 올리면 D에서 N, 한 번 더 올리면 R이 들어가는 거예요. 이 2톤이 훌쩍 넘는 5m에 육박하는 이 커다란 SUV이지만 2.0 가솔린 엔진 그 이상의 어떤 이 출력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. 조금 더 넉넉한 힘이 필요할 때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14마력 정도를 더해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파워트레인은 최고 출력이 300마력이고요. 최대 토크가 45가 조금 넘습니다. 출력이 뭐 넉넉해요, 뭐 통쾌해요, 여유롭습니다, 뭐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. 그냥 적당한 수준인데 저는 오히려 이 어떤 출력의 전체적인 크기보다 밸런스 있고 어떤 여유롭게 보여주는 이 힘이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. 이 출력을 이끌어내고 보여주는 어떤 이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일관된 이 느낌이 참 좋습니다. 승차감이 결코 편하거나 부드럽거나 그런 승차감은 아니에요. 와, 승차감 좋아? 라고 물어보면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뭐 되게 고급스럽고 좋은 승차감이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. 근데 그만큼 이 덩치, 크기, 높이에 비해서 이 핸들링과 움직임, 반응 그런 건 상당히 인상적이에요. 그러니까 2톤이 넘고 이 높이도 있고 크기도 있고 그런 대형 SUV 측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너링 성능이나 뭐 나름의 어떤 운전 재미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기대 이상입니다. 승차감을 좀 포기한 대신 탄탄하게 주행을 하는 맛이 있어요. 나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 운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세팅입니다.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좀 시끄럽게 반응을 하는 엔진이기는 해요. 부드럽고 뭔가 넉넉하게 다닌다기보다 엔진을 다그치고 좀 못되게 굴면서 커다란 덩치를 좀 다루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. 특히 주행 중에 급가속을 해야 되거나 조금 더 많은 힘이 필요할 때는 쥐어 짜내면서 달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. 하지만 평소에 그냥 다닐 때는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해져서 분명히 생기는 요 느낌인데요. 반응이 되게 일관되고 부드럽고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경쾌합니다. 반응이. 에코는 효율주행 이라서 가속 페달 반응이 확실히 둔해지고 무뎌지죠. 뭐 핸들이 그렇다고 더 낭창낭창하거나 가벼워지진 않습니다. 이 핸들링도 무겁진 않은데 되게 탄력이 있어서 하체 감각이랑 궁합이 잘 맞아요. 돌려댈 때 피드백 그게 아주 정확하고 꽤나 빠릿빠릿하게 느껴져요.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면 더 이 복원력 조금 더 탄력이 생깁니다. 그리고 가속 페달 반응이 조금 더 민감해지고요, 예민해지고. 볼보의 SUV가 요즘에 인기가 많죠. 그러니까 타보면 특히 저는 이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 정말 좋고요. 소리 잠깐 들어볼까요? 오디오 평론가님과 좀 깊이 있게 리뷰한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 영상을 참조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
아시게 되겠지만 소리 정말 훌륭합니다. 그리고 어떤 이 소재, 마감재, 그리고 군더더기가 별로 없고 뭔가 볼보만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감성 품질,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, 볼보가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 어떤 안전은 예전부터였고요. 더하기 환경 친화적인 그런 이미지까지 더해지면서 볼보만의 어떤 그 북유럽 감성,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좀 도시적이고 차가우면서도 따뜻하고 뭔가 인간 친화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잘 좀 믹스가 되면서 인기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. 탄탄해요. 탄탄한데 또 거칠진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이 서스펜션 세팅도 참 절묘하고 인상적입니다. 가격도 내렸고 약 260만 원이지만요, 9,2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에 비록 3열까지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좀 비좁지만 1, 2열 넓게 쓰고 3열 접어서 평소에는 그냥 여유로운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쉽거나 부족함 없는 이 파워트레인 출력 성능, 이 덩치의 2.0 배기량의 엔진이면 뭐 세금 부담 없죠. 연비, 표준 연비가 보니까 9km대더라고요. 2.0에 300마력 세팅을 해놓은 그 정도의 엔진이면 연비가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. 2톤이 훌쩍 넘는 이 커다란 덩치를 몰고 다니려면 당연히 연비는 9km대보다도 떨어져야 현실적인 건데, 그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효율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아껴서 쓰는 덕분에 효율성도 챙겼습니다. 이 ISG 기능도 되게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돼요. 더불어서 이 시동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는 반응도 뭐 완전히 서기 전에 부드럽게 꺼지고요, 다시 시동이 걸릴 때도 착 올라붙는 그 공회전 상태로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. 그 역시도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이지요. 전동화를 선택한 볼보, 그리고 볼보가 가장 큰 SUV인 XC90 역시도 이제 디젤과 가솔린은 완전히 정리를 했고요. 이 B6라고 하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, 그리고 PH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두 가지로 파워트레인 정리도 했습니다. 그래서 등장을 한 B6를 좀 시승해 봤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반응을 하고 엔진 출력이요, 그러니까 좀 넉넉하고 큰 SUV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릴 만할 것 같아요. 네, 오늘 볼보의 XC90 B6 새로운 파워트레인 등장을 한 B6 모델을 좀 리뷰해 봤습니다.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,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고맙습니다.